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있는 셀프 스퍼바이스 러닝입니다. 네, 오늘은 4주차인가요, 벌써? 벌써 4주차가 됐고요. 오늘을 함께 읽어볼 논문은, 신성원님과 함께 읽어볼 논문은 픽셀버트, Aligning Image Pixel with Text by Deep Multimodal Transformers.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요. 네. 많은 의의를 가진 논문이라 선택을 해봤고요. 신성원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지금 컴퓨터 비전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 신성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논문 발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이제 픽셀 벌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벌트가 이제 유명한 자연어 처리 모델인데, 이제 이미지를 같이 자연어와 함께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동시에 학습하는 모델을 이제 연구를 한 논문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나온 논문인가요? 잠시만요. 네, 이게 2020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네, 2020년도에 나온 논문이고, 이게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Beijing에서 나온 논문이네요. 네, 네, 꽤 오래된 논문이죠. 그러니까, 네. 네, 사실 저번에 인규님이랑 같이 발표한 VIT보다 빨리 나온 논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VIT의 개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자꾸 얘기하는 게 이제 크로스 모달리티 러닝이 중요하고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크로스 모달리티 러닝이 이 논문이 쓰여질 당시에 이제 최근에 많이 다뤄지고 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큰 의의를 가진 논문이라서 이제 먼저 읽어보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크로스 모달리티 러닝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저는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서로 다른 형식의 모달리티로 표현된 데이터들을 이제 딥러닝 모델 안에 시멘틱 스페이스라는 곳에서 이제 같은 시멘틱 스페이스 상으로 보내는 학습 방식을 저는 크로스 모달리티 러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스터디는 이제 사실 VLM, 즉 비전과 언어 그 두 가지 모달리티를 서로 얼라이닝을 하는 텍스트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연구에서도 주로 이제 비전과 랭귀지 모델을 주로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그 VLM 텍스트에서는 주로 지난번에 그 소개해 주셨다시피 이제 이런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제 그 이미지를 설명을 하는 이런 텍스트를 생성을 하는 텍스트도 있고, 그다음 그라운딩 텍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미지에서 뭐 왼쪽에 있는 기린을 알려줘라고 하면 그 기린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하는지 이런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그라운드 텍스트도 있고, 그다음 가운데 아래 보이듯이 이제 그 그림이 주어지고 그에 대한 질문을 자연어 처리로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자연어에 대한 대답을 수행을 해주는 VQA 텍스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크로스 모달리티 태스크가 VLM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사실 이제 크로스 모달리티 러닝은 이제 기존의 뭐 얼굴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슬램 이런 뭐 뎁스, 라이다 이런 다양한 비전 내에서도 다양한 모달리티를 보통 통합하는 연구로 많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트랜스포머랑 자연어 처리 발전과 함께 이제 이런 VLM 테스트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2020년도 사실 뭐 이게 공동 연구긴 한데 뭐 기업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던 연구이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초기 단계에 있는 논문이다 보니까 사실 막 되게 최근에 봤을 때 획기적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음,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잘 정합을 해놨구나. 그다음 음, 논리에 맞게 잘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통 확인할 수 있었던 논문이었습니다. 그쵸. 이게 뭐, 이 픽셀버트 같은 논문이 나와서 개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뒤에 논문이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네,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에서는 이제 먼저 기존 이 VLM 태스크에서 이 논문이 나왔을 당시에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먼저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네, 한계점을 먼저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한계점이 뭐가 있냐면 보통 이런 자연어 처리와 이제 비전 모델 이 두 가지를 얼라이닝하는 태스크에서는 사실 이제 어떤 아까 말한 캡셔닝 이런 VQA 이런 테스트들을 수행하기 전에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사실 이제 프리트레이닝이 최근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발전과 함께 이제 되게 자연스러운 테스트가 됐었는데 이제 이 당시에서도 사실 뭐 지금까지 컨트라스티브 러닝 개념은 아니지만 이런 뭐 자연어랑 이미지를 같이 한 모델에 동시에 프리트레이닝 그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이제 서로 다른 모달리티의 특징들을 얼라이닝을 하는 프리트레이닝 과정은 많이 수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지적하는 기존 논문의 한계점들은 이제 언어 피처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버트라는 모델을 통해서 이제 추출된 피처를 사용을 하게 되겠지만 이제 이미지 피처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이미지를 통째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물체들, 즉 바운딩 박스로 그 각각 물체들의 위치를 알려줘서 그 오브젝트 디텍션이 된 결과 그 안에 이제 그 잘라진 그 이미지들을 이제 텍스트랑 얼라이닝 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존의 이 두 가지 모델들을 보게 되면 근데 혹시 제 마우스가 보이나요? 마우스 흔들어 보실래요? 보여야 되는데. 네, 보입니다. 네, 아,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네. 아, 네. 마우스 그럼 커서가 좀 컸으면 좋은데, 네, 좋습니다, 지금도. 네, 아,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미지 내에서 이렇게 뭐 하늘이라고 하면 하늘의 위치를 이미지 내에서 먼저 알려줘야 되고 그 트럭이라고 하면 트럭의 위치를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위치를 알려준 이미지들이 패치로 들어가서 텍스트랑 같이 얼라이닝하는 프리텍스트 태스크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리전 베이스드, 즉 위치를 알려줘야 이제 비주얼 피처를 추출할 수 있는 이런 기존 프리트레이닝 방식들은 사실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네, 첫 번째는 이런 보통의 이미지 데이터셋 중에 이런 리전 베이스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셋은 보통 이제 특정한 태스크, 즉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이터셋에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태스크 스페시픽한 데이터셋보다는 조금 더 문장 전체, 문단 전체를 이해하는 즉 이런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데이터셋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비주얼과 텍스트 정보를 얼라이닝 할 때 어느 정도 시멘틱 인포메이션 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충분한 피처를 잘 얼라이닝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첫 번째가 있고요. 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잘라진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 음. 물체들 간의 관계, 스파셜 릴레이션십을 잘 담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두 번째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쵸, 세 약간, 번째는 이제, 음, 네,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은 뭔가 그림의 맥락을 읽기 어려운 거죠, 저 방법으로는. 네, 맞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예제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네네, 그 보통 타겟으로 하는 포어그라운드 물체들만 담게 되고 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들이 잘 정보에 안 남기기 때문에 네네. 이런 관계를 추론을 해야 되는 태스크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 아, 한계점이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문장에서도, 자연어에서도 문장에서 어떤 단어 하나를 캡처했을 때 그걸 가지고 전체 문장의 맥락을 읽기가 어려운 것처럼요. 여기서 네, 어떤 물체 하나를, 오브젝트 하나를 디텍트 했을 때 그 그림 안에서 그 오브젝트가 가지는 맥락을 읽기 어려운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음, 이제 보통 오브젝트 디텍션 같이 어느 정도 이런 리전을 주는 태스크들은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태스크가 수행되게 되는데 이제 음, 그와 반면에 이제 텍스트 임베딩을 하는 모델들은 좀 더 넓은 시멘틱 미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멘틱 갭이 발생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인트로덕션의 사례를 하나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음, 기존 연구를 이제 모델을 돌려보니까 잘 못했던 사례들이 이제 아래 같은 세 가지 사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VK 테스트인데 이제 비행기가 이제 뭘 하고 있냐? 그럼 이제 이륙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답을 내놔야 되는 테스트인데 이제 기존에서는 보통 이제 이렇게 비행기라는 물체만 치고 이제 그 뒤에 백그라운드들은 서프레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태스크들을 잘 수행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음. 그다음 뭐 B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땅이라는 백그라운드랑 이제 그 소녀가 이제 뭐 테니스를 치는 이 릴레이션십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반영이 되지 않고 그다음 뭐 여기가 세 번째도 네 떠 마찬가지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터칭이 안 돼 뭐 있다,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지라프라는 오브젝트는 잘 잡을 수 있지만 그 음, 지라프가 뭐 무빙을 하고 있냐 이런 거는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 레벨에서는 잘 잡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픽셀볼트의 이제 나열된 컨트리뷰션을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음, 이제 픽셀볼트가 이제 첫 번째로 구성을 한 거는 이제 이제 트랜스포머 VIT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CNN 기반의 비주얼 인코더랑 그다음 이제 자연어 처리를 처리할 수 있는 임베딩을 합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트랜스포머 구조를 조인틀리 학습을 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에서는 기존의 그 리전 베이스드 피처가 아니라 그냥 입력 전체, 즉 픽셀 레벨에서 텍스트랑 매칭을 할 수 있는 이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의 이제 얼라이닝 방법을 처음으로 제안을 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 프리트레이닝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을 여러 가지를 수행하기 전에 앞서 이제 조금 이제 효과적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정립을 했고, 음, 그다음 이제 랜덤 픽셀 샘플링이라고 해가지고 뭐 웨이트로 치면 드랍아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최근에 뭐 마스크 이미지 모델링 같이 음, 일부 픽셀들을 좀 드랍을 해가지고 음, 드랍된 피처에서도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잘 수행 어떤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음, 일부 정보에 손실이 있어도 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로버스니스를 높여준다, 이런 뭐 포인트를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뭐 당연히 이제 이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다운스트림 태스크 여러 군데 적용을 했을 때 여러 음. 군데에서 코타를 달성했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되게 됩니다. 이게 사실상 그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멀티모달 퓨전을 한 저희 첫 논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사실 앞에 논문을 이걸 하면서 살짝 봤었는데요. 네네. 기존 앞에 있는 뭐 유니 모시기 논문들도 음,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해서 하긴 하는데요. 네네. 이제 조금 차이점이 아까 말한 그 리전 베이스 아, 피처로 이제 네네. 네, 그거가 차이점이 있지만 멀티모달을 한 것은 기존 연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방법론의 전체적인 오버뷰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사실 전체적으로 방법은 되게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아주 자세하진 않지만 개념이 쉬워가지고요. 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픽셀벌트가 한 것은 바운딩 박스를 빼는 겁니다. 이미지를 인베딩을 할 때. 음,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제 먼저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자연어 그 단어 레벨들의 정보를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월드 레벨 토큰 인베딩을 하는 벌트 구조를 차용을 해서 첫 번째 이 노란색 파트에 인코더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CNN을 활용을 해서 그냥 입력이 들어오면 그 에버리지 풀링 전 단에 그 스파셜 피처가 담겨 있는 그 피처까지를 추출을 하는 이제 CNN 인코더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지금 두 가지 텍스트 정보와 그 이미지 정보 두 가지를 조인틀리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 어떤 프리트레이닝 테스트를 수행하는 뭔가 멀티모달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이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음. 사실 뭐 네. 이게 전부죠. 네. 네, 그 논문이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읽다 네. 보니까. 논문이 생각보다 길긴 하던데요 설명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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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처음에 이제 아직 트랜스포머가 아주 꽤 유행은 했지만 아주 유행하던 단계는 아니니까 이제 먼저 음, 트랜스포머를 한번 리비짓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음, 이제 이 논문은 사실 벌트 구조를 많이 차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트에서도 당연히 거의 베이직 트랜스포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베이직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개, 즉 셀프 어텐션 형성을 하는 포뮬레이션 모듈과 그다음에 이제 그 포뮬레이션 된 피처를 이제 필드버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버드 프로파게이션을 하는 이 두 가지 모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모듈의 핵심 기능은 지금 저희가 텍스트랑 비전 정보 이 두 가지를 잘 융합을 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트랜스포머의 어텐션이라는 모듈은 이 여러 가지 all input elements들의 이제 dense connection을 따주는 거죠. 어떻게 이 입력들이 서로 다른 입력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텐션 맵을 통해서 잘 형성을 해주면 이게 이제 뒤에서 자연어랑 비전 이 데이터 셋들을 얼라이닝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가정에서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트랜스포머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구글에서 이제 사용된 예제를 보게 되면 뭐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나 이제 because it was too tired라고 돼 있는데, 음,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자연어 뭐 번역이든 뭐 어떤 이해를 하든 이런 태스크를 수행할 때 이런 it 같은 이제 가주어가 들어오게 되면 it이 이제 문장 내에서 다른 어떤 명사를 지칭을 하고 있는지를 당연히 이제 사람도 이해를 할 때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보통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이런 셀프 어텐션 구조를 통해서 이 it이 같은 문장 내에서 애니멀이라는 거랑 연관성이 높구나, 이런 커넥션을 이제 잘 형성을 해줘서 인식의 성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음. 스트리트랑도 뭔가 나오네요. 그냥 관계가. 네? 스트리트랑도 관계가 나와요. 아, 네. 그 이게 지금 타이어드에서 애니멀이 못 걷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음, 거리에서도 약간 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뭐 둘 다 명사 형태라서 약간 형태가 있는 게 아닐까. 네. 음,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논문에 이 정도 수식이 쓰여져 있어서 일단 가져왔는데요. 사실 음, 핵심은 그 각각의 인풋 엘리먼트랑 다른 그 같은 데이터 내에 이제 다른 컨텍스트를 잘 딴다, 빌드된 커넥션을 잘 딴다가 이제 핵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n개 토큰을 가진 뭐 D의 피처 디멘션을 가진 피처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이제 약간 DB 하듯이 이제 키 쿼리 밸류를 이제 각각 웨이트 벡터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형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 다시 이제 그거에 이제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를 해서 소프트매스를 취해서 이제 어텐션 맵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텐션 맵은 이제 아까 앞에서 뭐 20 어떤 것을 가르치냐 이런 거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밸류에다 곱해줘서 이시 어떤 거랑 연결돼 있는지 업데이트된 값을 이제 다음 이제 네트워크에 전달을 해주게 되는 구조이게 되고요. 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파이널 아웃풋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정보를 다시 그 입력들을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음, 개의 프리 컨볼루션 레이어랑 그 중간에 렐로 액티베이션이 들어간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음, 이제 뭐 실제로 트랜스포머 뭐 레지듀얼 커넥션도 있고 뭐 멀티헤드도 있고 더 많은 개념이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 이제 사실 핵심 개념은 이 어텐션과 피드포워드를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음. 정도만 담고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완전 순정 트랜스포머 이야기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트랜스포머가 다 이제 알게 됐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텍스트랑 이미지를 인베딩을 하고 그걸 이제 얼라이닝을 하는 이 과정을 다루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벌트라는 게 이제 제가 자연어 처리를 사실 안 하다 보니까 이번에 보게 되었는데요. 뭐 음, 벌트가 보니까 이런 마스크를 씌우고 그 주변 단어로 이제 그 마스크를 예측하는, 최근에 이미지로 많이 하는 그 텍스트의 시초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벌트의 이제 구조를 거의 그대로 차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근데 이제 벌트가 이제 문장을 입력을 받을 때 그 문장을 그 트랜스포머는 사실 타임 시리즈 토큰을 이제 시리즈로 입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음, 문장을 단어 레벨로 쪼개고 되고, 그 음, 다음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음, 단어랑 토큰의 차이점은 사실 이제 주어진 태스크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비동사 같은 거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토큰을 비동사 같은 건 제외해버리고 뭐 단어만 따기도 하고, 이제 음. 태스크에 맞춰서 필요한 수준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인베딩을 잘라서 할 것이냐를 나눠주는 태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사실 그, 와- 저도 좀 이상하긴 했어요. 전 보면서 단어로 쭉 분리한 다음에 그걸 다시 토크나이제이션 하거든요. 네. 그걸 왜 두 단계로 나눠서 할까? 이걸 그냥 한 번에 그냥 문장을 토크나이제이션을 해버리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뭐 그걸 그렇게 굳이 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저도 옛날에 자이너처리 얼핏 볼 때는 이제 한 방에 문장을 주고 그렇죠. 기능 형태에 따라 토커나이징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보니까 월드피스라는 이 토커나이저가 음, 이제 단어 레벨로 기존처럼 토커나이징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어, 글자에서 이제 빈도수를 이제 이렇게 맞아요, 매칭을 맞아요. 해나가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쪼개놓는다는 게 아닌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장 통째를 넣어가지고 바로 워드피스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원래 버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네. 네. 근데 이걸 또 굳이 단어로 쪼갠 다음에 그걸 다시 워드피스로 쪼개는 거는 일을 두 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도 약간 의아하긴 했지만, 혹시 아시는 그렇, 분이 있으시면은 명쾌하게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계속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턴스 피처 인베딩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센턴스 피처 인베딩을 이제 W라고,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이제 W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제 이 핵을 씌워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W 핵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D의 피처 디멘션을 가진 N개의 시퀀스 랭크까지 이제 정의가 되게 되고요. 음, 근데 이제 이 피처 인베딩을 뽑을 때 세 가지 토큰 인베딩을 가지고 더해서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는 뭐 토큰 인베딩, 즉 아까 각각의 토큰에 매칭되는 인베딩 정보, 그다음 두 번째는 뭐 포지션 인베딩 많이 쓰이니까 이제 각각의 위치에 따른 포지션 인베딩. 근데 여기서 포지션 인베딩은 보니까 그 시뉴스 오다를 쓴 게 아니라 인베딩 된 포지션 인베딩으로 하는 포지션을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포지션 인베딩 차이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 그 시멘틱 인베딩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트랜스퍼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음, 본 텍스트는 텍스트랑 이미지를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텍스트에 따른 인베딩 그리고 이미지에 따른 인베딩을 두 개를 분리해서 각각 모달리티마다 같이 더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멘틱 뭐 텍스트라고 하면 그냥 극단적으로 치면 뭐 00000을 이제 모든 텍스트 디멘션에 더해주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1111을 모두 더해주고, 이렇게 모달리티 간에 구분을 해줄 수 있는 인베딩을 추가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본 모델을 구현함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포지션 인베딩도 업데이트되고 있는 인베딩이고, 시멘틱 인베딩도 어떤 특정 값으로 이제 모든 텍스트 피처에 모든 공통적으로 같은 값이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멘틱 인베딩은 굳이 뭐 만들지 않아도 포지션 인베딩에 그렇게 한 번에 동일하게 계산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시멘팅 임베딩을 임플리멘테이션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네. 저게 원래 네, 그리고 버트에서는 세그먼트 임베딩인데, 네. 아마 네, 이걸로 대체가 된 것 같고, 사실 음, 크게 주는 정보량은 없어 보여요. 네.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이 임베딩이 뭐 어블레이션으로 들어가 있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네. 안 넣어도 될, 그리고 네, 네, 그 세그멘틱 임베딩은 보니까 저 왜 세그멘틱이 빠졌나 보니까 이게 한 문장만 입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 모델은. 그래서 아마 세그멘틱 임베딩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리커런트한 모델에서 많이 쓰이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달리 이제 미니 배치 안에 이제 각각 인스턴스 단위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이제 음, 기법이고 트랜스포머에서 보통 거의 대부분 쓰이는 방식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 피처를 추출해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당연히 핵심은 픽셀 레벨, 즉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이미지로부터 전체 이미지로부터 피처를 추출하고 그거를 트랜스포머에 넘겨준다가 이제 주요 핵심 개념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바운딩 박스를 처리할 일도 없고 그냥 단순히 CNN 백본으로부터 추출된 그 풀링이 되기 전 스파셜 피처가 남아있는 그 추출된 피처를 가지고 이제 뒤에 넘겨주게 되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해서 이제 넘겨주게 되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그 텍스트랑 같이 이미지에 대한 시멘틱 임베딩 벡터를 이제 방금 그 추출된 스파셜 피처에다가 더해줘서 그 최종 비주얼 임베딩 피처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앞에 말한 포지션 임베딩 같은 게 없기 때문에 SV가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이 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전체 이미지 벡터에 대해서는 같은 값이 더해지기 때문에 약간 CNN의 바이어스톰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CNN 백본을 통과한 피처에서 어느 정도 좀 스파셜 레졸루션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맥스플링을 한 번 더 한 후에 이제 뭐 이미지 피처 위에 그 더함을 해서 이제 이미지 피처를 추출했다 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뭐 특별한 거는 저 랜덤 샘플링밖에 없는데, 그건 좀 뒤에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그 프리트레이닝 기법들은 조금 뒤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텍스트에서 추출된 피처와 이미지에서 추출된 피처, 이 두 가지의 피처들을 이제 한 번에 얼라인을 해서 뭔가 프리트레이닝 테스트를 수행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의 입력을 이제 이 시퀀스 임베딩과 픽셀 피처를 합쳐서 한 번에 입력을 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음, 이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한 그 W, 즉 시퀀스 텍스트에 관한 임베딩 피처랑 이제 픽셀 피처, 그 이미지에서 추출된 피처를 이 세퍼레이션 그 코드를 통해서 이제 구분자로 넣어놓고 그냥 한 번에 입력으로 쭉 붙여놨는데요. 이제 기존의 뭐 벌트 같은 데서는 이제 문장 여러 개를 이 세퍼레이션으로 구분을 하듯이 그냥 이렇게 텍스트, 세퍼레이션, 픽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입력 인풋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다음 요 CLS 토큰은 이제 나중에 뭐 프리트레이닝 테스트를 수행을 할 때 어떤 뭐 클래시피케이션의 어떤 명령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에 매칭되는 토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방식의 의의는 지금 이미지를 학습하기 위한 CNN 백본과 그다음 랭귀지를 학습하기 위한 이 벌트 구조의 트랜스포머를 한 번에 합쳐가지고 인풋 단에서 한 번에 합쳐가지고 즉 이 싱글 모델처럼 그 그레디언트를 흘려보내서 엔드 투 엔드로 이 이미지와 텍스트를 한 번에 얼라이닝하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었다가 이제 의의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이 텍스트 인코더, 그리고 이미지 인코더, 그리고 이 두 개에서 추출된 거를 어떻게 입력단에서 합쳐서 어떤 태스크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는 이 두 가지 임베딩 입력으로 들어왔으면 이 이미지랑 이 텍스트를 어떻게 잘 합쳐줄까에 대한 이제 로스를 둬서 프리트레인 태스크를 수행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버트에서 흔히 일어났던 그 랭귀지 토큰 중에 일부분을 이제 마스크를 씌워서 지워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 트랜스포머의 결과는 그 마스크가 실제로 어떤 단어를 어떤 토큰의 값이었는지를 이제 추측을 하는 즉 생성 모델 같이 추측을 하는 그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언어 모델과의 약간 차이점은 언어 모델에서는 요 주변 단어, 주변 문장들, 더 워먼 헬랑 그다음 주변에 엄브렐라 이거를 바탕으로 이게 블랙이구나 라는 거를 벌트에서는 학습을 했었는데 이제 이 테스트에서는 이미지 피처가 같이 그 토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 이미지 토큰들과 그 마스크 주변에 있는 단어들
이 종합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이 마스크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가를 음, 추출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랭귀지 모달리티와 비주얼 모달리티 간에 매핑을 해주는데 효과적으로 도움을 음, 준다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네네. 로스 같은 경우는 이 W가 토큰인데 그 마스크된 토큰을 제외한 나머지 토큰과 이미지가 이제 기본되어 있을 때 마스크 토큰을 생성을 하는 로그라이크 리오드 로드 로스를 줘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요거는 텍스트 토큰과 비주얼 토큰을 가리지 않고 MLM을 한다는 거네요. 그죠? 음.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MLM 자체는 텍스트에서만 마스크를 씌우는데요. 아, 그러네요. 네, 여기에 워드로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기본으로만 들어가고, 네네, 맞습니다. MLM은 워드로만 하는 거죠. 네네.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앞단에서는 이제 마스크가 이제 씌워졌을 때 그 주변 맥락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프리트레인 텍스트 기법의 첫 번째였고요. 음,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이미지랑 텍스트를 이제 같이 다루는 텍스트 중에서는 보통 이제 많이 있는 게 같은 맥락의 이미지랑 텍스트를 이제 매칭을 하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때 뭐 이 텍스트랑 가장 맞는 이미지를 가져온 리트리버를 하는 이런 텍스트들이 주로 많이 있게 됩니다. 음, 그래서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좀 길러야 되는 모델의 능력은 이제 이 주어진 문장과 주어진 이미지가 같은 성질을 가지는지 다른 성질을 가지는지를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성질을 잘 길러줄 수 있는 이미지 텍스트 매칭이라는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하나를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뭐 클립이랑도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데이터셋이 이미지랑 그 이미지에 매칭되는 텍스트가 이제 페어드 샘플로 주어졌을 때 그 잘 매칭되어 있는 페어드 샘플은 이제 포지티브 샘플로 두고 그다음 나머지 텍스트들을 이제 다른 페어드와 이제 랜덤으로 섞어가지고 이미지랑 텍스트가 매칭이 안 되는 non 매치드 샘플들을 이제 네거티브 샘플로 둬서 이제 훈련 데이터셋으로 구성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학습을 할 때는 이 포지티브 샘플이 들어왔을 때에 이제 아까 그 클래스 토큰, CLS 토큰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에 두게 되면 그거는 이제 포지티브다, 트루로 학습이 되게끔. 그다음 음. 아까 논매치드 샘플들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는 CLS 토큰이 펄스로 가게끔 프리트레이닝을 했던 학습 방법입니다. 이게 뭐 사실 클립이랑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차이는 인베치 네거티브로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뭐 로스도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를 다루는 태스크들은 보통 이제 음, 그 숫자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 태스크에서는 이 러닝 바이어스를 막기 위해서 이제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를 같은 수로 계속 이제 네거티브가 무제한 생성되는 게 아니라 같은 수로 이제 1대1로 매칭이 되게끔 숫자가 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요게 요게 좀 그러니까 좀 잘못된 이렇게 잘못된 메소드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가 훨씬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아마 네, 요것 때문에 사실 뒤에 실험 결과 보게 되면 어, ITM 여기에서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봤어요. 네, 네, 아마 맞습니다. 이런 설정을 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음, 실제로 요 메소드를 여기서 적용한 거는 이 논문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서 그런 네. 부분에서 의의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음, 사실 이제 최근에 셀프 슈퍼바이러닝처럼 좀 네거티브 배치를 크게 두고 학습 방식을 적용하면 저상에서도 확실히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생각합니다. 클립도 나오기 전 논문이라, 네, 그쵸?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닝 방식인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논문이 진짜 약간 송구한적인 논문이구나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음, 최근에 이제 보통 드랍아웃이라고 하면 많이 아시겠지만 뭐 웨이트든 모델의 피처든 이런 중간에 전체 피처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일부분으로 뭐 15% 이렇게 일부분의 확률로 이제 피처들의 일부분을 스파셜 피처들을 이제 꺼버리는 거죠. 아예 마스크를 씌워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도 이제 뒤에 이제 뭐 프리트레인 태스크든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든 어떤 태스크가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 나중에 뭐 인퍼런스라든 어떤 테스트 환경에서도 뭔가 이제 정보의 손실이 있을 때도 나머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로버스트하게 태스크를 잘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픽셀 랜덤 샘플링이라는 태스크가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피처맵에서 이제 100개 정도 픽셀을 이제 랜덤리 샘플을 해서 지워버리고 학습 과정에서는 음. 그다음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할 때는 이 랜덤 샘플링을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프리트레이닝 할 때만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실제로 뭐 디텍션이든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때 중요한 정보가 실제로 이것 때문에 지워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음, 프리트레이닝 테스트에서만 하고 다운스트리밍 테스트는 안 했다라고 하고요. 네네.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하나 지금 논문을 찾아서 아직 못 찾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음, 좀 의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음, 이렇게 랜덤리 샘플을 하게 돼서 100개를 하게 되면 요 토큰이 지금 100개가 되게 되는 건데 음. 나중에 다운스트리밍 테스트를 할 때는 랜덤 샘플을 안 하고 전체 피처를 넘겨주기 때문에 토큰 수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네, 그런데 이제 그 학습 방법문들을 찾아보면 그냥 프리트레인 된 거를 그냥 파인 튜닝만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음, 랭스가 조절이 안 될, 이게 다를 텐데, 가변적일 텐데, 음.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사실 논문에서 못 찾아가지고요. 랭스는 뭐 버트에서 제공하는 맥스 토큰 랭스가 아, 있잖아요. 그것만 안 맥스 넣으면 되는 거 토큰, 아닌가요? 아. 아, 네. 로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사이즈마다 그 맥시멈 토큰 랭스가 정해져 있고 그것만 안 넣으면 될 거예요. 그것만 안 넣으면 뭐 될 거예요가 아니고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뭔가 기존에서는 그 100개 토큰만 사용을 하다가 음, 다운스트림 테스트에서는 예를 들어 300개의 토큰을 사용한다라고 치면 음, 그 앞에 토큰 부분이 그러니까 뒷부분이 학습이 처음에 안 됐었던 건데, 왜냐하면 포지셔널 인베딩으로 그 위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처음 보는 토큰이 되는 걸 텐데, 음. 그거를 처리를 안 여기 해줘가지고. 여기 여기 이 이미지에서는 포지션의 개념이 안 들어가 있지 않나요? 여기서는? 아, 그러네요. 예. 아, 그냥 여기서는 포지션의 개념이 전혀 안 그러네요. 들어가 있고 그냥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개수로만.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이 VIT에서의 성능이 더 좋았던 이유가 그런 점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얘기하다 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음. 네. 그래서 이 프리트레이닝 기법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로버스팅을 높여준다.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인풋 엘리먼트의 그 숫자를, 이미지 인풋 엘리먼트의 숫자를 직접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여줘서 뭐 트레이닝 프로그레스를 부스트해준다. 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논문이 이제 소타를 찍었다라는 테스트는 뭐 VQA, 그다음 뭐 NLVR, 그다음 IRTR 이렇게 리트리벌 테스트가 있는데 그에 음. 앞서서 이제 먼저 프리트레이닝을 수행을 해야 될 때 이제 프리트레이닝에서 크게 코코랑 이제 비주얼 개념이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S 코코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가 어떤 텍스트를 지니고 있냐, 이미지 레벨로 이제 캡셔닝이 달려있는 MS 코코 캡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비주얼 개념 같은 경우는 이제 리전 레벨 캡션 어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셋 자체는 이제 각각의 그냥 오브젝트 단위를 설명을 하는 이런 라벨들이 되게 한 이미지에 무수하게 많은 이 라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지 레벨보다 더 많은 라벨이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라벨을 같이 사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좀 비주얼 개념 데이터셋이 좀 특이한 게 위치를 알려주는 뭐 스케이터의 이제 뭐 뭐 앞쪽 휠 이렇게 위치를 지정하는 것, 그다음 음. 어트리뷰트 어떤 뭐 오브젝트 단위로 이제 어트리뷰트 단위를 뭐 초록색 잎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지정하는 것, 그다음 음. 그 물체들 간의 관계 릴레이션십을 지정하는 게 이렇게 따로따로 카테고라이제이션이 돼 있어 제공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면 뭐 충분히 학습이 잘 되겠구나 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플레멘테이션 디테일이고 이거 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초기 단계 이제 12레이어 트랜스포머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거 논문에 나와 있진 않았는데 아마 규격화된 거니까 음. 뭐 그냥 그대로 120M, 쓴 것 같아요. 네, 버튼. 네, 그대로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이스. 네네. 네, 그다음 이제 비주얼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레슨에 50은 약간 어블레이션처럼 이제 처리를 했고 이제 레슨 X 152로 이제 25M 바람을 가지고 있고 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레슨엔 50도 비슷한 수준의 파라미터로 그런가요? 전 잘 모릅니다. 네. 사실 이건 정확한 사실은 아니라서 네. 네, 어쨌든 레슨 X 25M 파람을 가져서 이제 비주얼 백보는 뭐 좀 더 근데 텍스트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가 다를 수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50이라는 게 50 레이어라는 뜻 아닌가요? 네, 맞 덱스가 50인데요. 네. 그래도 훨씬 많지 않을까? 이거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데 얼핏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음. 나.
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이게 수준 대비는 CNN 레이어 할만하다고. 하나여가지고 그게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네, 생각하는 것처럼 막 뭐 몇 M, 몇백 M, 몇백 M, 몇 B 이렇게 안 나고 그냥 네, 여기서 막 한 30, 막 이 정도만 차이 날 수도 있어요. 네, 40 정도. 근데 이게 그 시대에 따라 느끼는 감이 다르긴 한데 그 시대 때는 많이 증가한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넷에 프리트레인드 된 이제 레스 넥스트 152를 기준으로 보통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 이미지를 이제 리사이징 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코코 스타일로 800, 1333으로 이제 맞춰서 음, 약간 라시오를 맞춰서 이제 리사이징을 했었고, 그다음 이제 150이라 할 때는 이제 이때 GPU 메모리가 조금 부족을 해서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리사이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지금도 많이 하지만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비주얼과 뭐 다른 뭐 CNN 같은 걸 같이 쓸 때는 뭐 러닝 레이트를 좀 다르게 두는 세팅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 실제로 학습은 64개의 V백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총 토탈 4,096개 샘플로 이제 40회폭을 오, 학습했다고 합니다. 여기 대학에서 나온 논문이잖아요. 네. 굉장히 부자 연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 있는 거 아, 보니까 그래요? 약간 기관이 거기 있을 때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닐까요? 64개 V백을 가진 연구실은 있을까요? 있을 수 근데 있겠죠. 요새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러닝 레이트는 뭐 25, 35번째 이제 0.1씩 나눠주는, 0.1씩 곱해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가 주어지면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VQA 태스크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사실 VQA 태스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분도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음. 이거를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풀었을까? 제가 아, 이걸 브이큐, 뭐 제가 전에 한번 얘기는 드리긴 했는데 멀티플 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 객관식이에요. 아, 그래서 그거를 그 선택 초이스하는 문제로 바꿔서 풀 수 있습니다. 뭐 리트리벌 태스크로 풀 수도 있고 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도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클래스를 지정해 놓으면요. 음.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이 이제 아마 거기서 그때 그 발표 자료에서 가져왔던 제 이렇게 생각에는 이미지가, 리트리벌 태스크로 푸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왜냐하면 그 답변마다 그 그러니까 이 QA마다 다르니까 클래스가 네, 뭐,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러면 이제 좀 맞춰지는데 다지선다로 아마 주어지면 각각이 이제 뭐 맞냐 안 맞냐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학습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파인 튜닝을 할 때는 아까 40의 폭을 이제 처음에 튜닝해서 학습을 했더라면 이제 튜닝 단계에서는 이제 18개, 18개의 폭, 그다음 이제 16개 이제 V백 GPU 그리고 256개 좀 더 작은 배치 사이즈로 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음. 이 VQA 볼 때 잘 봐야 돼요. 이 오픈 엔디드로 제공되는 게 있고 멀티플 초이스로 제공되는 게 있는데 어느 쪽에서 점수를 음. 냈는지를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멀티플 초이스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성능을 리포트할 때 이제 여기서 크게 좀 얘기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음, 첫 번째는 이제 레슨의 50 모델을 가지고도 이제 픽셀버트 레슨의 50이 기존의 많은 벤치마크들을 이길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벤치마크들이 이제 비주얼버트까지 해가지고 이제 레슨의 101이랑 152를 대상으로 했던 백본으로 삼았던 모델들인데 요 벤치마크들을 50으로도 이길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요 아래에 있는 요 유니터, 특히 유니터가 이제 기존에 여기서는 소타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좀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음, 여기서는 이 LX 몰트도 같이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좋은 모델들을 이제 픽셀버트 150이 동등한 환경에서 평가를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성능을 넘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강조를 했던 게 그 유니터 라이즈라고 해서 지금은 12개짜리 레이어의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있는데 24개 레이어의 트랜스포머를 학습했던 유니터? 이 모델보다도 더 지금 픽셀버트 더 작은 크기로도 성능이 더 좋게 나왔다를 네, 이제 강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네, 그 다음은 이제 Natural Language for Visual Reasoning for Real이라는 테스트인데요. 음, 이제 어떤 텍스트 맥락이 주어지고 그거에 따른 이제 페어드 이미지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이 텍스트에서 설명하는 것이랑 이 페어드 데이터셋이 일치하느냐, 아니면 일치하지 않느냐를 판단을 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요 예제 글자를 보게 되면, 뭐, 원 이미지 컨텐츠 이렇게 예제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싱글, 그리고 스탠딩 포즈인데, 바디가 이제 레프트 홀드로 가 있는, 여기서는 이제 요거에 해당하게 되고, 오른쪽 그림에 해당하게 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머지 하나 이미지는 이제 8개, 적어도 8개 이상의 객체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8개 이상으로 돼서 요거는 true가 해당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왼쪽으로 보고 있는 게 형성이 되지만 여기서는 8개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false로 가는, 이렇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텍스트랑 이미지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미지 하나, 텍스트 하나 넣어서 인베딩 뽑고, 다시 나머지 하나, 이미지 하나, 그다음 다시 텍스트 넣어서 인베딩 뽑고, 음, 그거를 콘캐티네이션 해서 이제 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능을 보게 되면요. 이제 지금 여기 십자가 하나짜리가 있고 이제 두 개짜리가 있는데요. 음, 지금 여기서 비교했던 방식은 여기 십자가 하나짜리로 해서 일단 먼저 성능을 봐야 되고요. 음, 그래서 요 십자가 하나짜리로 봤을 때 이제 이 모델이 소타를 찍었고, 그다음 레슨을 50으로 했을 때도 기존의 많은 연구를 넘었다라는 이제 같은 맥락이 있게 되고, 그다음 이제 여기서 십자가 두 개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페어 바이 어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를 그냥 인풋으로 넣어줘서 트랜스포머한테 이제 맡기는 방식인데, 이제 조금 뒤에 나왔던 논문이, 네, 기존에 나와 있었는데 조금 다른 평가 방식이 이제 음, 모듈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텍스트랑 이미지 간에 크로스 어텐션을 추출할 수 있는 음, 어텐션 모듈을 넣어가지고 좀 더 이제 부가적으로 이미지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킨 기법이 적용됐다라고 해서, 이거는 조금 불공정한 평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랑 직접적으로 비교한 거. 뭐, 네, 알겠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벌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음, 첫 번째로는 텍스트 이미지 리트리벌이라고 해가지고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 텍스트랑 상응하는 이미지를 여러 가지 DB로부터 찾아오는 TR 텍스트가 있고, 그다음 반대로 이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와 상응하는 텍스트를 여러 가지 DB로부터 찾아오는 IR 텍스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제가 뭐 이런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매칭되는 이미지를 탐색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이런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매칭이 되는 이런 텍스트 데이터 셋들을 탐색을 해오는 이런 두 가지 태스크들을 수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 리트리버리죠, 태스크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페어들을 모델에 쭉 넣고 이제 나온 인베딩을 소프트맥스를 취해가지고 그 매칭되는 페어가 가장 이제 소프트맥스 값이 높게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리트리버를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 데이터셋은 네, 여기 표시해 주신 대로 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샘플은 이제 좀 섞어가지고 20개를 랜덤으로 추출을 해와서 21개의 데이터셋으로 매번 배치 학습을 하는.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를 할 때는 이 20개에 대해서 다 업데이트를 해버리면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어서 그 20개 중에서 이제 로스가 큰 5개의 샘플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샘플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네, 포지티브 샘플은 하나만 넣어도 그게 이제 저희 그 로스에 분 네, 다에 들어가기 때문에 임팩트가 있는데, 네, 네거티브 샘플은 분 모에 들어가고 거기가 서메이션으로 돼 있잖아요. 그 네, 인포 NC 로스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 비율로 놓으면은 학습 이 로스 가치가 워킹을 잘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거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음. 100, 1대 100. 네. 근데 약간 그 여기서도 지금 보면 5개의 네거티브 샘플에 대해서만 그레디언트 업데이트하는 이런 트릭들을 넣은 거를 보면, 음. 사실 지금 여기서 배치 사이즈가 뭐 아무리 크다 해도 사실 최근 모델들처럼 아주 크진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포지티브 샘플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배치 수가 작다 보니까 음. 뭔가 약간 이런 네거티브 샘플이 늘어났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라고.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네,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네. 네, 음.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결과를 리포트하게 되는데요. 네, 텍스트를 리트리브하는 태스크에서도 이제 뭐 성능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그다음 뭐 이미지를 리트리버하는 태스크에서도 어느 정도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게 이제 주요 결론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남겼던 이제 멘트가,
사실 여기서는 보니까 TR이 그렇게 아주 막 부각되진 않는 것 같은데, 아니, IR이 막 아주 부각되진 않는 것 같은데, 음, 네, 요 포코 태스크를 보게 되면, 이제 TR이 이제 같은 레벨에서 비교를 했을 때, TR 같은 경우는 뭐 0.3, 뭐 이 정도 이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이제 음, IR 같은 경우는 뭐 뭐 이렇게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것이, 이제 이런 텍스트 이미지 리트리버 태스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디스크립션을 잘 봐야 된다. 이미지랑. 그래서 우리 이 모델이 이런 랭귀지랑 이미지 픽셀 간의 뭐 크로스 어텐션을 잘 형성을 해줘서 시그니피컨트 임프루먼트가 IR 테스트에 있었다라고 이제 멘트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대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하는 그렇게 생각, 생각합니다. 네, 네. 조금 들긴 합니다. 음. 네, 한 가지 첨언드리면 요즘에 나오는 또 그 제로샷 네, 모델, 제로샷 VLM 모델이 이 정도 성능을 하죠. 어, 네. 파인튜닝 안 하고도. 어, 네. 그러니까 2년의 세월이 2년보다 좀 더 긴 세월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이런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이 제로샷으로 가능해지는 세상이 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커션 단에서는 이제 크게 어블레이션이랑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음, 이제 어블레이션을 이제 크게 세 가지, 그 아까 프리트레인 태스크에서 줘줬던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ITM 같은 경우는 아까 이미지랑 텍스트가 뭐 같이 상응하는 텍스트인지를 매칭하는 테스트, 그다음 음, MLM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지어서 예측을 하는 테스트, 음, 그다음 이제 여기 샘플링 메서드가 이제 올이면 다 쓰는 건데 랜덤이면 아까 픽셀 레벨에서 랜덤으로 샘플링을 하는 테스트, 음,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요 첫 번째 ITM을 썼을 때 보통 보면 이제 TR이랑 IR, 즉 리트리벌 태스크에서 조금 성능 향상이 크게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음, 이 말은 즉 ITM 태스크가 같은 이미지인지 아닌지를 이런 매칭을 하는 태스크를 프리트레인 했기 때문에 비슷한 성질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 향상을 크게 불러일으켜줬다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고요. 사실 뭐 둘 다 도움이 되는 건데 음, MLM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의 인컨텍스트 러닝을 조금 더 잘 해줄 수 있는 프리트레인 테스트여서 음, 이런 뭐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되는 테스트에 대한 성능을 좀 더 많이 높여줬다. 음,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뭐 작용했을 때, 그리고 샘플링이 더 랜덤으로 들어갔을 땐 음. 당연히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인다. 라고 해서 뭐 어블레이션의 약간 정석 같은, 네, 성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아쉬워요. 이게 사실 여기서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음, 보다. 근데 이제 아까도 드린 거긴 한데 그 ITM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가티브 샘플 더 늘리고 배치 사이즈 크게 하면. 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재미를 못 봤고 음, 다만 뒤에 후 다음에 이어지는 연구들에서 그것들을 잘 포기하지 않고 그 뒷분들이 잘 해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음, 그 성능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음, 그래서 이거 논문을 찾다가 이제 약간 흐름이라도 봐보려고 최근에 논문을 스kim 정도만 살짝 해봤는데, 이제 음, 최근에 타이틀에는 이제 컨트라스티브가 많이 붙게 되더라고요. VLM 그렇죠. 컨트라스티브. 음. 네, 그래서 대충 약간 이렇게 이런,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이 프리트레이닝의 스테이지가 네, MLM을 보통 하고 그 다음에 ITC, 그러니까 컨트라스티브 러닝, 배치 사이즈로 네, 하고 또 요즘에는 여기에 그 LM까지 같이 하는 음, 이런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MLM은 사실 같이 하기보다는 먼저 해두고 음, 그다음에 그거를 컨트라스트 러닝과 LM을 같이 하는 뭐 LM이 아니고 요즘에는 MLM과 MIM을 같이 하죠. 네. 그런 식으로 글씨가 너무 작네요.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저렇습니다. 네네. 네. 음, 아, 약간, 그런데 이번에 그 음, 뭐, 그 뭐지? 시뷰편인데 리뷰 온 걸 몇 개를 봤는데, 네. 아야, 뭐였지? 아이클리어 리뷰 온 걸 봤었는데, 다 그거더라고요. 다 마스크 모델링 그렇죠.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신기한 흐름이구나. 라고 네. 느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가 안 될 때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당연히 트랜스포머 계열에는 안에 어텐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특정 태스크 단어에
특정 텍스트 단어에 어떤 이미지 그 픽셀 피처들과 이제 어텐션을 높게 형성을 하고 있는지를 시각화를 했고, 이제 뭐 적당한 단어에 맞게 적당한 위치에 잘 로컬라이제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위램 태스크에 프리트레인 태스크에도 도움이 잘 됐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잘 도움이 됐던 음, 일이다라고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게 히트맵이잖아요. 네, 어디서 본 건데 이게 비디오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네네네. 비디오를 보면서 채팅창에다가 그 비디오에 나오는 오브젝트를 치잖아요. 네. 그러면 순간적으로 히트맵이 탁 나와가지고 거기를 딱 어텐션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예를 들면 가장 맨 위에 이그젠플에서 개 동영상이라고 치면은 뭐 개가 이렇게 오, 놀고 있는 모습이 쭉 비디오로 나오잖아요. 네. 그럼 채팅창에다 더그라고 딱 치면 그 더그에 대해서 딱 히트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냥 바로바로 그 오브젝트 디텍션 해가지고 히트맵 찍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음, 좀 나왔더라고요. 네네. 어, 신기하죠. 네. 네. 이게 요새 제로샷이 다들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학습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지기도 하고.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가 모든 모델은 제로샷으로 가야 된다. 네. 신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잘 되는 모델들 보면 다 제로샷이에요. 네. 음,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마무리할 때, 이제 아까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컨트리뷰션을 다시 들고 왔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서는 이 CNN과 트랜스포머를 조인틀리 러닝했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어느 정도 있던 개념인 것 같고요. 아주 큰 노벨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큰 노벨티는 이미지 자체를 이제 전체로 인베딩을 하고, 그 전체에 인베딩된 이미지 피처가 텍스트 안에 이제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 방식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잘 수행을 했다가 이제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고, 그 다음에도 뭔가 이제 후대에도 더 많은 영향을 줬던 아이템이나 MLM 같은 프리트레이닝 텍스트, 그리고 이제 랜덤 픽스 샘플링, 이런 메커니즘들이 잘 이제 이 개념에 녹아 들어갔고,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잘 증명을 했다. 여러 텍스트가 이제 이 논문의 마지막 서머리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훌륭한 서머리네요. 이 서머리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잘 적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논문 리뷰하시면서. 아, 네.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이제 제가 만약 학위 과정을 하다 보면 논문을 이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사실 빨리빨리 막 스kim을 하면서 읽는데 시간 그렇죠. 것만 딱 가져다 읽으려고 하는데 이게 발표 자료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되게 깊게 봐야 되겠더라고요. 주변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뭐 그런 경험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도움도 아, 많이 됐고. 그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논문을 빨리빨리 봐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논문을 빨리빨리 보기 위해서 챗GPT를 사용하시나요? 아, 저는 ChatGPT는 그 리비전 할 때만, 리바이즈 할 때만 사용하고요. 아, 그 빨리빨리 볼 때는 각종 트위터, 레딧, 뭐 아, 스칼라 이런 데 그렇군요. 열심히 찾아보는 그,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챗GPT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특히 대학원생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저도 논문을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그걸 해봤어요. 그냥 서머라이제이션을 시켜서 읽어봤는데, 좀 음,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디테일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네, 어, 결국엔 처음부터 다시 읽었는데, 음, 그리고 빨리빨리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연구나 논문을 뭐 읽거나 쓰실 때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소감을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아까 소감이요.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거 말고 아, 음, 이렇게 각 잡고 읽어본 것도 너무 오랜만이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논문을 읽으시나요? 저는 약간 지금까지 계속 연구했던 거는 논리슬레이션 분야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음, 최근에 약간 비전 랭귀지 모델에 음, 저는 제로샷보다는 뷰샷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뷰샷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나중에 뭐 좋은 용과 나오면은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 논문은 사실 성우님 다 요약해 주셔서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뭐 리전 베이스드 피처 익스트랙터의 약점을 지적하고 그거를 이제 보완했던 논문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VIT가 나오기 전에 이제 이미지 패티, 그러니까 VIT가 나오기 전에 나온 논문이라서 이미지 패티로 잘라서 적용하고 포지션 음, 입력 주는 거는 이제 거기까지 못 갔던 논문이에요. 다만 음, 이제 그 전에 이 논문 이전에 바로 나왔던 논문처럼 이제 트랜스포머를 멀티모달 퓨전에 사용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이미지 텍스트 매칭을 시도했으나 큰 재미는 못 봤다. 아까 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제 네거티브를 더 많이 넣고 배치 사이즈를 키웠으면 더 잘 됐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들을 이제 후대 논문들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건데 이 MLM을 텍스트 토큰에 대해서만 하잖아요. 요게 아마 제가 좀 보니까 그 비주얼 토큰에 대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요거가 이 MIM에 나온 그게 이제 그치. BIT2에서 나왔던 논문이 그 개념인데 음, 거기서 이제 비주얼 토큰에 대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개념이 나오면서 비로소 비주얼 토큰에 대한 음, MIM이 가능해졌고 그 두 개의 개념 MLM과 MIM의 개념이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 MVLM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발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성호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